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미국과의 추가 협상에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되도록 합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류업계가 자율 규제하고 미국 정부가 이를 간접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첫 소식은 서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은 통상교섭본부장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국내에 수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미국 정부의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없이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었던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효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는 미국 검역관이 서명하는 수출 검역 증명서에 30개월 미만을 입증하는 QSA, 즉 품질관리 제도에 따라 생산됐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도록 했습니다. 품질관리 제도는 미국 수출업체가 품질 표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요청하면 미국 농무부가 이를 승인해주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수입 검역 과정에서 수입 검역 증명서에 품질관리 제도에 따라 생산된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는 내용이 없을 경우 모두 반송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시행하기로 해 시한을 못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과의 이런 합의 내용은 수입 위생 조건 부칙에 명문화됩니다. 김 본부장은 일주일 동안 7차례의 마라톤 협상을 가지면서 2번이나 판을 깨고 협상장을 떠나 귀국하려고 했다고 밝혀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서민수입니다. 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소의 뇌와 머리뼈, 척수 등은 수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척추나 내장의 수입은 막질 못했습니다. 김주만 기자입니다. 한미양국은 소의 머리뼈, 뇌, 눈, 척수 등 4개 부위는 30개월 미만이라도 수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위는 과거 한 번도 수입된 적이 없고 30개월 미만의 경우 광우병 위험물질 SRM도 아니지만 그동안 안전성 논란이 됐던 부위입니다. 다만 고 시에는 검역에서 반송하기 위한 조건으로 한국 수입업자들의 주문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김종은 본부장은 미국이 SRM 부위가 아니라며 수입 금지에 반대해 단서 조항을 넣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협상 과정에서 과학적이지 않다는 미국의 지적이 있을 때마다 촛불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미국을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사진을 봐라. 이 사진이 과학으로 설명이 될 사진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상당히 미척도.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됐던 소 곱창 등 내장이 들어오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내장은 2003년 기준으로 약 10,000톤가량이 수입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고 SRM이 아닌데 그렇다면 그건 논리적으로 도저히 제가 어떻게. 또 티본 스테이크가 나오는 척추처럼 국제수역사무국 OIE 기준으로 SRM은 아니지만 위험성 논란이 된 부분들도 그대로 수입됩니다. MBC 뉴스 김주마입니다. 다음은 검역 주권 문제입니다. 검역 권한에 있어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을 개선하고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강명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화된 부분은 우리가 검역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특정 작업장에서 2번 이상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그 작업장의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합의 때는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고 미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실제로 작업 중단을 명령하기 전까지는 계속 해당 작업장의 쇠고기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문제를 지적했고 결국 우리의 요청이 있으면 미국이 즉각 작업 중단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요청을 받자마자 또는 받는 대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측 요구가 있는 대로 미국은 반드시 수출 작업 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 내 수출 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 권한도 강화됐습니다. 지난 합의 때는 작업장 29곳 중에 어딜 갈지 고를 때 대표성 있는 몇몇 작업장을 무작위로 선택해야 했지만 이번 합의에서는 우리가 갈 곳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이 생겼을 때의 행정 절차도 실무협의, 고위급 협의, 시정조치의 순으로 문제 해결의 순서를 구체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수출 작업장에 대한 승인 권한을 90일 동안만 우리가 갖고
미국에 넘겨주기로 한 부분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강명일입니다.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는 방법으로 품질 관리 제도 QSA를 제시했는데 과연 어떤 제도이고 또 한계는 없는지 백승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까지 발급했던 한국용 수출 검역증에는 30개월 미만으로 결정됐다는 문구가 애초부터 인쇄돼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수의사가 살펴보고 30개월 미만이 맞으면 서명하는 겁니다. 이 서명이 없으면 아예 증명서가 발급 안 돼 수출길이 원천적으로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새 검역증에는 이 문구가 빠지고 품질관리제도 QSA에 따라 30개월 미만으로 확인됐다는 도장이 매번 찍히게 됩니다. 문제는 QSA가 업체의 자율 결의로 시작된 제도인 만큼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도장을 못 받더라도 검역증이 발급됩니다.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라도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반송하겠다고 했지만 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로 반송할 경우 소송 위험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행정소송이 있겠느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행정소송이 되면 법정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 QSA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미국 정부의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현장 감사가 통상 매년 2번 정도에 그칩니다. QSA 시스템에 대한 공신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앞으로 많이 좀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제인 것 같고요. QSA 운영을 민간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어 검역의 민영화에 따른 부실 검역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민간 기업에 의존하는 민영화된 어떤 품질 관리 제도이죠. QSA는 원래 미국 내수용 쇠고기의 품질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국제법상 검역 권리를 포기하고 미국 국내용 검역 제도에 모든 걸 맡겼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이번 추가 협상에 발맞춰서 미국의 육류업계는 수출용 쇠고기의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율 규제가 과도기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미국 육류업계가 미국 농무부와 무역대표부에 보낸 공개 서한입니다. 미국 육류업계는 미국 농무부가 검증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할 준비가 돼 있으므로 미국 정부가 하루빨리 쇠고기 원령 검증을 위한 QSA, 즉 품질관리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기준만 만들어주면 이에 따라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육류업계는 하지만 이런 자율 규제가 한국 시장의 완전 개방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hat's ultimately the hope, but certainly, we feel that it's important to reestablish trade, even at this more limited level. 한국 수입육협의회도 어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미국 육류수출협회와 주한미 대사관 측에 전달했습니다. 한국 수입업계의 결의에 대해 미국 수출업계가 화답하면서 일단 양국업계가 자율규제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를 담은 고시를 모레 월요일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론의 향방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전재호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3일 반대 여론에 밀려 유보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고시를 오는 월요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 여론의 향방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고시 월요일인데요. 총리님께서는 이 고시안을 정부 안에서 논의를 하되 분명히 여론의 수렴에 이 반영이 돼야 된다. 따라서 오는 23일 오전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뒤 같은 날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 게재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2, 3일간의 준비를 거쳐 다음 주 후반에는 관보에 게재돼 수입 위생 조건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기자회견 내내 최선을 다했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미뤄볼 때 고시 일정을 늦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야말로 국민들께서 정말 좀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다했지만
일정대로라면 미국산 쇠고기는 이달 안으로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함께 원산지 표시 대상도 확대됩니다. 내일부터 100제곱미터 이상 식당이, 다음 주말부터는 모든 식당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는 원산지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전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내장과 등뼈 등은 그대로 수입돼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눈, 두개골, 척수를 수입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그러나 이 부위들이 거래도 거의 없었고 따라서 미국 입장에선 손해볼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3년 전 캔자스 주립대학이 미국 농무부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뇌와 눈 등은 팔지 않아도 손실이 없습니다. 반면 소장은 1억 달러, 또 AMR, 즉 뼈에 붙은 고기를 긁어낸 선진 회수육은 수출을 하지 않을 경우 연간 최대 4,800만 달러의 손실이 날 수 있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협의에서 제외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수입하기로 한 부위가 바로 미국 입장에서 수익이 높은 내장과 AMR, 혀, 그리고 등뼈 전체와 꼬리뼈 등인 것입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들 부위 중 상당수가 EU의 기준으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고 또 AMR은 위험성 때문에 미국 학교 급식에서도 금지하고 있는데도 수입을 허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위험 부위, 혀라든지 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오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미국 업체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갖다가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의 의지대로 30개월 미만만 들어올지도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현재 30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 구분하는 법은 치아감별법인데 수의학 교과서엔 불완전한 방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지난달 정부의 미국 현지 점검 결과 치아감별사 자체가 부족한 작업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0개월 이상인 소인데도 30개월 미만으로 판정돼 수입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저 우리는 그것을 지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실효성도 없고 어떤 적법성이나 지속성도 담보될 수 없습니다. 물론 2달 전 처음 수입위생 조건이 발표된 당시에 비해 위험물질이 들어올 가능성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장, AMR, 그리고 등뼈 등과 같은 문제는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를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MBC 뉴스 임영현입니다. 네, 이 시각에도 시민들은 48시간 연속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공합광장에 나가 있는 현장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까지 덕수궁 대한문 앞을 가득 메웠던 시민들이 남대문 방향과 광화문 방향으로 나뉘어 거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경찰 추산 9천여 명,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남대문 쪽으로 이동하는 참가자들은 남영역 근처에 준비된 모래주머니를 가져와 광화문 사거리에 토성을 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토성 쌓기를 막을 방침이어서 참가자들과의 충돌도 예상됩니다.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추가 협상 결과가 여론을 잠재우려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뇌하고 척수, 누나를 제외한 나머지 SRM, 티보스 케이크 이런 거 전부 다 제대로 지금 들어오는 건데요. 솔직히 뇌하고 척수는 솔직히 우리나라에 먹는 사람 없잖아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또 관보 게재를 막기 위해 대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과정과 그다음에 협상 내용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적 검증 과정을 거치자. 그래서 공개 토론하자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단체 회원 500여 명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 집회 반대 모임을 가졌으며 촛불 집회 참가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합광장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여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권은 큰 성과라며 기대감을 표시한 반면 야권은 재협상을 촉구하며 비판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오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 협상 타결 이후에 전국 운영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협상이 잘 된 만큼 이제 쇠고기 국면에서 벗어나 고유가로 인한 경제난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가 국민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나라당도 이번 협상은 사실상 재협상만큼의 성과를 거뒀다며 내주부터는 국회를 열고 내각을 쇄신하는 등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도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결과이니만큼 국민들이 충분히 헤아려 이해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제는 성난 민심이 가라앉기를 바라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국민의 눈높이에 크게 못 미친다며 싸늘한 반응과 함께 완전한 의미의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QSA로 결국 국민 건강권을 미 쇠고기 업자들에게 맡긴 셈이 됐으며 곱창 등에 대한 위험성도 제거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고시가 강행을 한다면 이 정부는 또다시 엄청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자유선진당도 QSA로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고 민노당은 정부가 국민 건강권을 포기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악평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한나라당 의원이 식약청을 통해서 광우병 전문가인 서울대 교수의 연구 관련 서류와 실험 노트까지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들은 정부의 비판적 견해를 가진 지식인을 탄압하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이틀 전 한나라당 손승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지난 2006년 서울대 오희종 교수가 식약청의 용역을 받아 실시한 광우병 생체조기 진단기법 연구와 관련해 자료들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연구비 사용 증빙 서류는 물론 연구 진행 과정이 담긴 실험 노트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연구자의 개인적인 실험 노트까지 요구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료 요청을 할 때 연구 노트랑 영수증을 하나요? 그런 건 잘 안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는 요구를 여태까지 한 걸 제가. 손 의원은 연구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세한 연구 과정을 알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형 프레온을 재는 연구였는데 연구 결과에 그게 포함이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연구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이에 대해 오희정 교수의 서울대 동료 교수들은 학문적 양심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우 교수를 겨냥한 것을 보면 심상치 않은 상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통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한 개인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탄압 이렇게도 비춰줄 수 있는 거거든요. 서울대 민교협 교수들은 이번 사안이 우 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다음 주 초쯤 회의를 거쳐 공동 대처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손대는 종목마다 주가가 급등해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던 LG그룹 구씨 가문의 3세 구본호 씨가 구속됐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에다가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인 조풍원 씨와의 자금 거래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육촌 동생으로 레드캡 투어 대주주인 구본호 씨가 구속됐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세요? 검찰은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원 씨의 자금 거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조 씨의 돈이 구본호 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그제 구 씨를 체포했습니다. 구 씨는 재작년 미디어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내부자 거래와 시세 조종을 통해 165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고 주가 조작에 조풍원 씨의 돈이 유입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7천 원에 산 주식 20만 주를 4만 원에 팔아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구 씨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가가 오른 것은 우량 기업과 합병을 했기 때문이며 투자금 중 조풍원 씨 돈이 있다는 건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최철한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현주입니다. 홍석현 회장이 중앙일보 지분을 사들인 돈이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나왔다는 진술이 삼성 3차 공판에서 나왔습니다. 이 돈이 삼성 거라면 중앙일보가 삼성에서 계열 분리됐다는 주장은 거짓이고 또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특검 수사도 잘못된 것이 됩니다. 장미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 3차 공판의 증인으로 나온 중앙일보 임광호 재무이사는 홍 회장이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141억 원을 증여받아 삼성 계열사들이 가진 중앙일보 지분을 인수하는 데 드는 자금을 충당한 것이 맞냐는 특검 측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홍 회장은 지난 1998년 12월 삼성전기 등 삼성 계열사들이 가진 중앙일보 지분을 매입했고 이를 두고 삼성은 중앙일보가 계열 분리됐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진술대로 홍 회장이 삼성에서 돈을 받아 중앙일보 지분을 사들인 것이라면 삼성이 홍 회장에게 중앙일보 지분을 임시로 맡겨놓은 위장 계열 분리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 측은 삼성에서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홍 회장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비서실에서 보관했던 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돈의 소유권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특검 조사 당시 홍석현 회장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홍 회장이 어떤 때는 대출을 받은 돈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가족 재산으로 지분을 매입했다는 식으로 진술이 오락가락했으며 구체적으로 신문하면 더 이상은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4월 수사 결과 발표 때 삼성 측의 진술을 토대로 중앙일보의 위장 계열 분리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검이 부실 수사를 한 건지 삼성 측 증인이 진술을 잘못한 데 따른 해프닝인지는 재판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그제 발생했던 에버랜드 정전 사고의 원인은 배전공의 감전사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당시에 이런 사실을 밝히질 않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저녁 6시 40분쯤 에버랜드가 8분 동안 정전됐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당시 다친 사람이 없고 사고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배전반 교체 작업을 하던 56살 이모 씨가 감전에 숨지면서 정전이 됐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사망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며 일부러 숨긴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외주공사 업체 사망 직원과 유가족의 아픔을 고려하여 공식 밝히지 않았을 뿐이지 숨길 만한 다른 이유나 의도는 전혀 없는 건입니다. 수업 중인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부모가 곡괭이를 휘둘러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10분 동안 난동을 부렸습니다. 46살 허모 씨는 아들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당한 데 화가 나 어제 낮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염병을 던져 아파트 상가에 불을 낸 중학생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밤새워 놀다 화염병을 직접 만들어 장난삼아 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골프를 치러 가다 중부고속도로 갓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년 남성 2명의 사망 원인이 보거독 때문인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48살 박모 씨에 이어 의사 김모 씨에게서도 보거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왜 보거독 성분을 구입해 복용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FIFA가 주관하는 남북축구 A매치가 사상 처음으로 내일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양팀 모두 선전을 다짐하고 있고 이 역사적인 대결에 축구 팬들의 관심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경기장에 들어서는 북한 선수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자 금세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단 15분간의 공개 훈련에서 북한 선수단은 인터뷰를 거절하는 등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 대표팀도 승리를 향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체력 부담을 덜기 위해 실전 훈련보단 세트 플레이와 슈팅 훈련에 치중했습니다. 박지성과 설기현 등 8명이 부상과 식중독 후유증으로 오늘 훈련에 빠지며 사실상 출전이 불가능해졌지만 허정무 감독은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1.5군 해서 1.0 이런 게 있을 수도 없고 저희는 모든 선수가 다 대표 선수로서의 긍지를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팀은 북한의 3톱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김남희를 축으로 포백을 앞세운 4-3-3 전술을 펼칠 계획입니다. 경기에도 많이 힘든 상황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또 작은 기쁨이나마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승리로. 한편 내일 경기에선 남북을 함께 응원하는 응원전도 펼쳐집니다. 최대 1000명에 달하는 응원단이 한반도 길을 들고 양쪽 모두를 응원할 계획입니다. 입장권도 이미 45,000석이나 팔려나가 내일 남북 격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전준호입니다. 격렬한 독립요구 시위가 발생했던 티베트 수도 라사에서 오늘 올림픽 성화 봉송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행사에 티베트족을 대거 참여시켜 민족 화합을 과시하려 애썼지만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베이징에서 한정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족인 티베트 당 서기와 티베트족인 자치정부 주석이 행사장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 대륙을 돌아온 성화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던 성화를 다시 한데 모았습니다. 이에 앞서 165명의 봉송주자가 라사 시내 10km를 내달렸습니다. 첫 번째 봉송주자는 유명한 티베트인 등반가였고 주자의 절반가량이 티베트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장 주변엔 수천 명의 무장경찰이 배치돼 2중 3중의 경비가 펼쳐졌고 신원이 확실한 사람 외엔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班里的那个班干部，再加上是一种积极分子党员，所以可以到这边来。利用这个局面来就是捣乱咱们祖国统一，气氛有点不一样。 중국 정부는 오늘 행사를 위해 외신 기자들의 라사 방문을 허용했지만 행사 취재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을 뿐 현지 티베트인들에 대한 접근은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한정우입니다. 바이러스성 간염의 하나인 A형 간염은 특히 20, 30대가 걸리면 증상이 아주 심합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주의보까지 내린 상태인데요. 원인과 예방법, 신재원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급성 A형 간염으로 열흘 넘게 병원에 입원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간세포가 심하게 파괴돼 몸 전체가 노래지는 황달까지 생겼지만 처음에는 단순 몸살인 줄만 알았습니다. 몸이 많이 덥고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오한도 많이 왔었고 두통이 아주 심했고요. 그리고 식욕도 없었고. A형 간염은 식중독처럼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으면 걸립니다. B형이나 C형 간염과는 달리 환자와 접촉하면 쉽게 전염되므로 단체 생활이나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 6월에 많이 발생합니다. 환자 10명 중 8명이 20, 30대 젊은 층인데 어릴 적부터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 A형 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A형 간염은 어릴 때 걸리면 감기 몸살처럼 그냥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20, 30대 성인기에 걸리면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기존의 환자가 만성 B형 간 질환이라든지 C형 간염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는 A형 간염이 더해지는 경우는 상당히 심해서 간 이식을 받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염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음식을 완전히 익혀서 먹는 게 중요하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또 만성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은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반드시 받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신재원입니다. 높은 기름값 때문에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간단하게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오토바이가 인기라고 합니다. 파리에서 고이룩 특파원이 전합니다. 파리 샹젤리제에 사는 리자가 외출을 합니다. 리자가 타는 것은 자전거가 아닙니다.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1,200유로, 우리 돈 190만 원을 주고 산 이 전기 오토바이는 시속 45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길이 좁고 주차 공간이 없는 시내에 몰고 다니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소음과 배출가스가 없고 돈도 안 듭니다. Il faut savoir qu'il coûte 1 euro pour 1000 km, donc 1 euro consommation d'électricité. 가다가 전기가 다 떨어지면 이렇게 자전거처럼 탈 수도 있습니다. 충전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인기 만점입니다. Eh ben oui, aujourd'hui la vente est augmentée. La preuve c'est qu'on ne peut pratiquement plus livrer.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는 8,000유로, 1,2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250원 정도의 전기만 충전하면 5시간을 주행합니다. Pour les consommations, le coût du déplacement, je pense que l'électrique est très intéressant. 프랑스의 오토바이 인구는 600만 명, 우리나라는 320만 명. 세계 전체로는 1억 7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기름값 걱정도 없고 환경 오염도 막을 수 있어 이 전기 오토바이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고이룩입니다. 오늘 밤 9시 45분에 방송되는 뉴스 후에서는
베트남에서 반한 감정까지 불러일으켰던 베트남 신부 사망 사건을 재조명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국제 결혼의 문제점을 진단합니다. 또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취급을 받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2세 문제를 살펴보고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휴일인 내일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장맛비가 오진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었던 장마 전선이 다시 남하하면서 내일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낮엔 서울이 27도, 광주 29도까지 올라가겠고 무엇보다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늦게 일부 지방에선 소나기가 올 가능성 약 40% 안팎입니다. 동해안 지방에선 지형적인 영향으로 한두 차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남해 앞바다까지 올라왔던 장마 전선이 서서히 남하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제주 남쪽 먼 바다까지 물러가면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이 끼겠고 동해안 지방에선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도 오후 늦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엔 서울과 대구 19도, 낮엔 서울이 27도, 광주 29도, 대구 24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선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에서 2에서 4m까지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쯤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